잘못 없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못 없다. 당신은 잘못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일단 여기 요새 이 언론에 뭐 경찰 관련해서 무슨 기동대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관련 기사가 좀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드리죠. 그날, 그러니까 참사 당일이에요. 보수 진보 집회가 15건이 있었다. 서울 도심에서. 그러니까 여기 다 경찰이 이제 대응을 하러 간 거잖아요. 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기동대 전원 대응 나갔다. 그렇습니다. 기동대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기동대가 당시 3,500여 명인데 전원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낮부터 뭐 저녁까지 진행이 되는 집회였으니까요. 일단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그날 하루가 바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도심에 4만 명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480명을 더 지원받아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집회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참사 2시간 전 출동 요청 받았지만 아직 집회가 다 끝나지 않았다. 마무리 안 됐다. 그러면서 출동이 안 된 거예요. 거절이 된 거죠. 이 상황이군요. 이 상황.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었다라면 아쉬움이 붙는 거죠. 여기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개 기동대 출동 가능했는데 경찰 지휘부 투입 지시가 없었다. 뭐 경기 남부청 기동대 인근 집회 끝나자 뭐 복귀 후. 그러니까 뭐가 끝난 다음에 여유가 있는 인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원이라도 좀 빠르게 투입이 됐다라면 안 됐다는 거네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장혜자 이사장께 뭐 간단하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쉬움이 묻는 대목이 여기도 또 있군요. 지금요. 근데 제가 결코 뭐 꼬리 자르기나 책임을 뭐 특정 이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꼬리 자르기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태원 파출소 현장과 실제 서울경찰청과의 어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파출소 현장에서는 기동대 요청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그런 요청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약간 좀 다른 얘기예요. 중간 연결고리가 뭐가 있습니까? 용산서인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바로 서울경찰청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죠. 상위에 관할 경찰서인 용산서에 요청을 하는데 그럼 용산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끊어진 연결고리거든요. 뭔가가 지금 작동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산서장 혼자 책임질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관할 구역의 치안과 질서 유지 책임져야 되는 용산서장이 보고 지원부터 해서 이 기동대 요청 요구를 묵살한 것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워낙 그 단위에서 많이 일어나서 용산서와 서울청 사이에 끊겨진 연결고리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수사 상황에서 아마 다 들여다보겠죠. 그 상황을 지금. 분명히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청에서 이거 기동대 요청 보고를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책임 규명이 용산서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총경급 간부들 또 경찰 간부들의 기강회의나 나태한 근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서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전체 상황실을 책임지는 총경이 뭐 직위해제됐습니다만 1시간 반 넘게 상황실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본인 사무실에서 다른 자리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연락을 사무실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 다시 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리도 안 지킨 거예요. 근무 시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총경급들 책임지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되 다만 경찰 내부에서 정말 뼈를 깎는 혁신과 어떤 이 책임 규명 소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지금 용산서장도 총경이고 저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총경인데 이 중간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회의나 근무 태도 이 문제 등이 굉장히 오히려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좀 주력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얘기 준비된 기사인데 일단 저 김상일 전 특보께하고 나머지 두 분께 또 따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김상일 특보께는 요 상황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일선에서 뭐 취재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일선에서 뭐 이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치권에 나오는 중 중에 하나가 경찰 업무가 지나치게 많고
과중하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현장과 일선의 문제가 있어요. 예. 거기서 잘못이 있었냐, 실수가 있었냐.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예. 봐야 됩니다. 자, 이 직무는 뭐냐? 경비의 직무예요. 경비. 경찰에서 따지면. 예. 그럼 경비라는 업무는 뭘 해야 되냐면 인파가 모였다? 그럼 인파에 대해서 기동대나 이런 거를 투입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직무와 관련돼서 그 경찰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 언론과 인터뷰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 자, 집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도 3년 만에 축제라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건 예상됐다. 예. 그렇다면 기동대 병력 일부를 배치했어야 된다. 그 권한이 112에 있냐 경비에 있냐. 112는 신고를 받고 전달하는 그거는 거겠죠. 일선 현장과 일선의 잘못인 거고요. 어. 애시당초의 잘못은 경비에 있는 겁니다. 경비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참사 당일에 기동대 예. 대부분이 대통령 반대 집회를 막으러 갔다더라. 내부에서 분명히 경비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휘부들이 경찰 시험에 항상 나오는 혼잡 경비에 대해서 한 번도 시험 문제도 풀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갔나 보다. 이 혼잡 경비가 있으면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무슨 얘기냐? 매뉴얼 필요 없어요. 경찰 업무 직무에 이미 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으로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걸로 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장 탓을 하고 일선 탓을 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과 일선의 잘못 조사해야죠. 예. 실수 따져 물어야죠. 규명해야죠.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돼서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책임질 분들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시간을 두고 정말 따져볼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도대체 왜 작동을 안 한 건가? 지금 저 기동대 얘기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분산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주 짙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태원 파출소 관련된 내용이 그동안 참 많이 나왔죠. 거기 현장 바로 근처에 있는 직접적인 뭐랄까요? 현장의 경찰들이거든요. 거기가 이태원 파출소.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태원 파출소는 잘못이 없다. 전국 경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건 수뇌부가 책임져야지 왜 가장 말단에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 파출소 얘기를 자꾸 하는가.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현장 경찰 잘 봐서 압니다. 이분들 늘 최선 다하는 거 너무 고생 많다는 거 압니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요. 일선 경찰 한 분께서 언론 통해서 지금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새 인터뷰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기동대도 보내달라고. 그거는 예, 그럼 맞습니다. 언제쯤의 일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요청은 어디다가 그럼 하게 되는 건가요? 서울지방 경찰청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 이태원 파출소를 내던진 거라고 보고요. 언론의 한가운데 비난의 한가운데 내던진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단순히 저희 지역 경찰이 잘못했다고 일일이 처리가 미흡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희를 갖다가 이렇게 내던지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동대 출동인데 앞서 다뤘던 건 당일, 3사 당일이고요. 그 전날, 며칠 전에도 약간 어떤 요청 이런 게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만 이렇게 내던진 거다. 지금 상황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책 마세요. 이태원 파출소에 전해진 편지. 지난 2일에 한 주민이 이태원의 그 인근에서 사시는 주민이 음료수와 함께 편지를 그냥 조용히 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왜 오셨냐 그런데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그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위로죠, 위로. 여기 편지 내용 좀 볼까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잡히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끌벅적한 이태원에서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최선 다했다는 거 안다 우리는. 자, 요 얘기 박봉근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수 의원님 뭐 앞선 얘기 포함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저기 그 이태원 파출소 예. 경찰관 그리고 또 단위 현직 경찰관이 그 블라인드에 올린 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를 좀 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태원 파출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야간에 한 20명 정도가 그날 근무했는데 예. 그 112 신고 들어온 게 한 150건, 100건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차례 앉을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 처리하느냐고.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뭐 성추행도 있고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20명이서 이거를 다 처리하기도 너무 바쁠 뿐더러 또 이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이 참사날까지 3일 연속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예. 야간 근무 또 주간 연장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예. 그 서울청의 그 112 상황관리실에 들어오는 주말에 들어오는 그 신고 건수가 15,000건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 그 15,000건 중에서 지금 그때 당시 참사 당시에 그 참사 일어나기 전에 한 뭐 열 몇 건이 들어와서 이태원이 혼잡스럽고 좀 공개된 내용이 그거죠. 그렇죠. 뭐 압사 이런 뭐 예. 걱정된다라고 왔지만은 15,000건 중에서 열 몇 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 사람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 입장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하니까 이태원에 사람이 몰려가지고 복잡한가 보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 압사 사고를 누가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건 또 상황 판단 아니한 거지만은 예. 그간의 관리에 따라 볼 때 예. 이게 심각하게 참사를 연결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을 받고 네. 있는 거죠. 비판을 받고 있는 예.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잘못했고 예.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예.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명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뭐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예. 그 집회에 나갔던 기동대를 예. 이태원 그 군중 통제하는 곳으로 예. 한 뭐 배치시켜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적절 소통, 예. 통제를 해서 이런 참사가 안 벌어지기를 저도 바라죠. 하지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찰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참사로 연결됐지만은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관들이 뭐 변명 여지는 없습니다. 그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그 예. 어려움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가장 최현장이죠. 여기가 가장.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위로를 하고 있다. 필요 이상 자책, 죄책감 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건학 소장님, 예. 이 내용 포함해서 의견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몇 명의 개인의 판단에 시민의 안전을 맡기는 이런 체제인가요, 한국? 저는 이런 판단부터가 잘못됐다라고 그 생각해요. 시스템상으로 뭔가 움직여야지 그렇죠. 어떤 중간에 판단 잘못했다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건가? 근데 어쨌든 경찰 수뇌부의 그 무능, 무책임, 예. 뭐 거의 극치 수준에 다다랐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BTS 부산 공연 때 3,000명이 배치가 됐어요. 아, 작년 할로윈 파티 때 세계 기동 부대가 사실상 배치가 됐었습니다. 예. 이번에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럼 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 똑같은 시간에 11시부터 서울, 경기 이제 남부청의 세계 기동대가 어디 있었냐면 세계 기동대예요. 이게 대통령실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면 처음 이제 신고 나온 게 6시 45분이잖아요. 압사당할 것 같다. 예. 그때만 갔어도 거기 바로 한 몇백 미터예요. 사실은. 세계 기동대만 움직였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개 기동대가 그 시기에 어디 있었냐면 서초동에 있어요. 대통령실 사저에 있었어요. 사저 부근에. 그럼 5개 기동대가 대통령실 용산과 대통령실 사저에 배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들만 움직였어도 충분히.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뭐 다 들여다 보겠죠 지금요. 뭐 이 정도 상황이 나오면요 아마 수사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거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매일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